안녕하세요. 로운맘입니다. 오늘은 아기 트름시키기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 보았어요. 아기 트름, 아기의 잠투정이나 아기 울음만큼이나 엄마 아빠가 고생하는 내용 중 하나죠. 신생아 때는 하루에 10번이 넘게 트림을 시켜줘야 하기도 하고 2개월, 3개월 시간이 지날수록 트림 시키기에 횟수는 준다고 하더라도 급속도로 늘어나는 아기 몸무게를 감당을 하면서 하루에 많게는 7번 혹은 8번까지도 끝이 없는 체력전을 치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아기의 트림을 시켜줘야 하는 이유와 방법에 대해서 그 과정이 엄마 아빠들 머릿속에 그림 그려지듯이 이해가 되어서 트림 시키기에 대한 두려움 혹은 아득함 이런 것들이 없어지도록 최대한 열심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경험을 해보신 경산 엄마 아빠는 아시겠지만 신생아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도 아기가 잘 토해요. 아직 위가 덜 발달되어 있고 식도가 일자이기 때문에 공기를 들여 마시면 쉽게 토하는 거라고 하죠. 위에 대해서 한 가지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위는 이렇게 물주머니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위에는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조여주는 괄약근이 있다고 합니다. 괄약근. 전 엉덩이에만 있는 건 줄 알았는데 괄약근이라는 게 우리 몸 곳곳에 있으면서 통로를 열고 닫고 하는 역할을 하는 근육이라고 하는데요. 심지어 자유롭게 오므렸다 폈다 할 수 있는 저희 입술도 괄약근의 일종이라고 하네요. 아무튼 이 괄약근이 위에는 위쪽에 하나 아래쪽에 하나 해서 2개가 있고요. 위쪽에 있는 괄약근은 위와 식도 사이에 있어서 위로 들어온 음식이 역류하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있고요. 아래쪽에 있는 괄약근은 위와 십이지장 사이에 있어서 위 안으로 들어온 음식물을 가둬두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위 안에서 음식물이 위액하고 섞이면서 충분히 분해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그런데 아가들은 이 위에 윗부분을 잡아주는 괄약근이 아직 덜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짧은 식도로 역류해서 바로 토하기 쉬운 거라고 하더라고요. 트림이란 수유를 할 때 아기가 젖이나 분유와 함께 삼킨 공기를 다시 식도 밖으로 내보내는 것을 말하는데요. 수유 후에 아기의 몸을 세우면 위 안에서 음식물과 공기가 중력에 의해서 분리가 된다고 해요. 그렇게 분리된 공기를 위로 올라오게 하는 것이 올바른 트림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림을 시킬 때 아기를 세워서 트림을 시키면 공기와 음식물이 분리돼서 토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아기는 모유수유든 분유수유든 수유 후에는 꼭 트림을 유도해 주어야 한다는 것은 저희 구독자분들도 이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그럼 트림을 시킬 때 몇 분씩 해주어야 되나? 입니다. 육아의 모든 경우가 다 그렇지만 일단 에 바이 에, 케바케라고 보시면 되세요. 트림 시키기도 아기의 소화 능력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15분에서 20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트림을 바로 시원하게 한 경우 라고 한다면 트림 후에 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좀 더 안고 계시다가 눕혀도 되고요. 만약 10분 이상 문질러주고 토닥여줬는데도 트림을 하지 않거나 트림을 시키는 동안 잠이 들어버린 경우에는 한 20분가량 아이를 눕히지 않고 안은 채로 계시다가 천천히 오른쪽으로 눕혀주면 됩니다. 이렇게 충분히 안아준 후에 아기를 눕히면 음식물이 중력에 의해서 내려가기 때문에 토할 확률이 줄어들거든요. 분유수유 시에는 젖꼭지가 입 천장을 향하도록 해주시고요. 젖병을 45도가량 충분하게 기울여서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충분히 신경 써주세요. 어떤 젖병을 쓰냐에 따라서 아기가 들이마시는 공기의 양이 줄어들 수는 있기 때문에 트림도 덜하고 배앓이가 방지되기도 하죠. 닥터 브라운이라는 젖병이 배앓이 방지 젖병으로 유명한데요. 하지만 이런 특수한 젖병의 경우에는 젖꼭지가 특이하게 생겼기 때문에 세척에 까다로움이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세요. 모유를 먹는 아기의 경우에는 트림을 꼭 시켜줘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요. 하지만 자꾸 개워내거나 수유 중 공기를 많이 먹는 경우에는 트림을 시켜줘야 합니다. 유두 보호기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직수라고 하더라도 보호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보다는 공기의 유입이 쉬우니까요. 이런 경우에도 분유 수유만큼이나 신경을 써서 트림을 시켜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수유 중에 꿈틀거리거나 젖을 피하고 울거나 젖병을 혀로 밀어내거나 한다면 트림을 하고 싶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분유 수유의 경우에는 반쯤 마셨을 때 잠깐 트림을 시켜주고요. 모유 수유의 경우에는 수유하는 가슴을 바꿀 때 잠시 쉬면서 트림을 시켜주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트림을 하고 난 후에 잠들었다고 하더라도 자다가 다시 울거나 보챌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아직 속이 불편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아기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서 트림을 시켜주면 바로 다시 편하게 잠이 들기도 합니다. 아기가 트림을 꼭 한 번만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자, 그럼 트림을 시키는 자세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자세를 먼저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러겠다. 같이 한번 웃어보려고 보여드렸습니다. 이 영상은 콜롬비아에 사는 친한 동생이 콜롬비아 병원에서 출산을 했는데요. 갓난아기를 데리고 이러고 트림을 시키더래요. 저랑 동생이랑 완전 빵 터졌습니다. 이 방법. 이제 진짜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3가지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로 엄마 아빠가 가장 많이 하는 자세인 아기를 어깨까지 높게 세워 안고 등을 쓸어주는 자세입니다. 아기의 가슴이 엄마의 어깨에 위치하도록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자세로 트림을 시킬 때는 어깨에 깨끗한 수건을 대주셔가지고 아기의 얼굴이 옷에 닿지 않도록 하고 또한 구토물에 의해서 옷이 오염되는 것을 예방해주면 좋겠습니다. 아기를 어느 정도 일으켜 세웠다면 나머지는 엄마 아빠가 상체를 숙여서 아기를 어깨에 올려서 일으켜 세우도록 해주세요. 아기를 엄마 아빠의 어깨까지 그대로 가져오려고 한다면은 아직 아기가 목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기의 머리가 엄마 아빠 어깨에 툭 떨어져 버릴 수 있으니까요.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아기의 등을 쓸어줄 때 궁금했던 점이 어떤 책에서는 등을 쓸어 내리라고 하고 산모교실에서는 쓸어 올리라고 하고 또 어떤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보면 아래 위로 쓰다듬다가 약간씩 두드려주는 것을 반복하라고 하고 또 어떤 전문가는 등을 둥글게 원을 그리면서 쓸어주라고 하고 아무튼 다양하게 설명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지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됐을 때 저희 회사에서 서울대 의과대학과 컨소시엄으로 신생아케어 연구를 진행하신 분이 계셔서 여쭤봤더니 등 쓰다듬는 방향이나 방법은 위든 아래든 동그라미든 직선이든 상관이 없다고 하네요. 중요한 거는 적당한 손의 압력으로 아기 위의 공기를 위로 빼내주면 된다고 하시더군요. 등을 쓸어주거나 두드려줄 때 아기의 머리가 심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좋은 자세를 취해서 세지 않은 적당한 압, 그러니까 어른 기준으로는 조금 살살 쓸어준다는 느낌으로 해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등을 두드려줄 때 정확한 부위를 두드려주는 게 좋은데요. 아기 등뼈를 기준으로 왼쪽을 보면 조금 들어간 곳이 있어요. 그 부분이 식도와 위가 연결된 부분이어서 이 부분을 두드려주거나 쓸어주면 트림을 좀 더 쉽게 유도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로운만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아기의 등을 쓸어 내리다가 등 왼쪽을 가볍게 통통 두드려주다가 하는 것을 반복했을 때가 아기가 좀 더 빠르게 트림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는 엄마의 무릎에 아기를 엎드리게 한 뒤 등을 쓸어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방법은 아직 목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아기나 구토를 잘하는 아기에게는 적합한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이 방법을 잘 안 해보게 되더라고요. 사실 아기가 목을 가눌 수 있을 정도가 됐을 때는 오히려 트림을 안 시켜줘도 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다만 아기가 무게가 좀 있어서 엄마 아빠가 트림 시키기가 많이 버거운 경우 그때 이제 아기가 5, 60일 정도 지나면 목에 조금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요. 그 무렵부터 이 자세를 시도하시는 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아기를 엄마의 무릎 위에 앉혀서 트림시키는 자세예요. 한 손으로 아기의 가슴과 목 사이에 손을 대고 다른 한 손으로는 아기의 등을 쓸어주거나 두드려 주시면 됩니다. 이때 아기의 목 앞쪽에 수건을 대주셔서 아기가 트림하다가 흐를 수 있는 구토물에 대비해 주시고요. 또 맨살길이 닿아서 살이 닿은 부분에 땀이 차지 않도록 예방해 주세요. 저는 아기가 50일이 지나고 나니 조금씩 몸에 힘을 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고개를 이렇게 들길래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앉혀서 트림시키는 자세를 좀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트림을 쉽게 시키는 방법으로는 앞에서 잠시 말씀드린 대로 아기의 등 왼쪽을 두드리거나 쓸어내려 주시는 것이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이고요. 수유를 시도하려고 하다 보면 바로 개워내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해요. 그래서 수유 후 2분에서 3분
혹은 5분 정도까지 수유한 상태로 아기를 안고 있다가 그 다음에 트림하는 자세로 바꿔서 트림을 유도를 해주면 좀 더 수월하게 트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수유 자세를 취할 때 아기의 팔을 위쪽으로 살짝 올리도록 해주시면요. 아기 장기가 펴지면서 좀 더 수월하게 트림을 할 수가 있으니 이 방법도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전문가들이 권하는 방법은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 아기한테 했을 때 좀 괜찮았던 방법인데요. 수유 중 혹은 수유 후에 아기의 기저귀를 갈아야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기를 눕혀서 기저귀를 갈고 그리고 일으켜 세웠더니 그때 아기가 한 번씩 용트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로는 저는 한 10분 정도 아기에게 트림을 유도를 했는데도 영 트림이 나올 기색이 없는 경우에 한 번씩 일부러 아기를 저는 바른 자세로 잠시 눕혔다가 일으켜 세워보기도 해요. 그러면은 트림이 의외로 끄ꯛ 하고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문가의 조언에 의하면 수유하는 분위기도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조용하고 쾌적한 분위기에서 수유를 해야 아기가 수유에 집중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간혹 아기를 눕혀놓고 먹이는 경우를 보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자세는 소아과 전문의들은 권하지 않는다고 해요. 누워서 먹는 경우 사례가 들리기 쉽고 도중에 갑자기 토하면 기도가 막히는 등 곤란할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중간 트림도 잘 시켰고 수유 속도도 나쁘지가 않은데 자꾸 습관성으로 아기가 토하는 경우에는 의사와 한번 상의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물론 별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는 한데요. 간혹 가다가 위가 안 좋거나 장염에 걸려서 그럴 수도 있고요. 위식도 역류가 있거나 십이지장이 막혀서 그럴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그럼 마지막으로 트림 시키기는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엄마 아빠가 트림을 도와줘야 하는 시기는 4개월에서 6개월 사이 아기가 혼자서 앉아 있을 수 있을 때까지입니다. 이 시기에는 아기가 놀다가 스스로 트림을 할 수 있어서 엄마 아빠가 일부러 트림을 시켜주지 않아도 되는데요. 아기의 성장 속도와 소화 능력에 따라서 트림 시키기를 그만해도 되는 시기가 다를 수 있으니까요. 아기가 앉을 수 있는 시기가 되면은 엄마 아빠가 트림을 유도하지 않아도 아기가 스스로 트림을 한다라는 것을 보신다면 그때부터는 트림 시키기를 멈춰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긴 시간 영상을 시청해주신 구독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태교, 즐거운 육아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로운맘이었습니다.